60대 이상 어르신들께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밤중에 다리에 쥐가 났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웃고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매일 보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몇 달 전 제 환자분 중에 김철수 어르신 68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평소 등산을 좋아하시고 동네에서도 건강하다고 소문난 분이었습니다. 그날도 진료실에 오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 요즘 밤마다 다리에 쥐가 잘 나요. 잠을 자다 깜짝깜짝 깨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끝냅니다. 파스 붙이고 주무르고 마그네슘 하나 드시고 넘기십니다. 김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별거 아니겠지 하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4시 화장실에 가다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말이 어눌해지고 오른쪽 팔과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응급실로 실려왔을 때 이미 뇌출혈이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계신 김 어르신을 보며 제가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며칠 전 다리쥐 이야기를 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그때 제가 더 강하게 붙잡고 검사하자고 말씀드리지 못한 게 지금도 마음에 남습니다. 어르신들 다리쥐는 단순한 근육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뇌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위험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가장 먼저 다리로 보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십시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공포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어르신의 내일을 지키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설마 나겠어 라는 생각, 오늘로 끝내셔야 합니다. 어르신들께서 다리쥐를 겪으시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운동을 좀 무리했나 보다. 나이 들면 근육이 약해져서 그렇지. 하지만 제가 의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60대 이후의 다리쥐는 단순한 근육 문제가 아닌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특히 밤에 가만히 누워 있다가 갑자기 생기는 쥐는 몸속 깊은 곳의 문제를 의심해야 합니다. 진료실에서 매일 봅니다. 다리쥐 때문에 왔다가 검사를 해보면 혈압이 높고 혈관이 이미 많이 굳어 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본인은 몰랐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통증이 다리에서만 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뇌 문제면 머리가 아파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뇌출혈이나 뇌경색은 미리 머리가 아프다고 예고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뇌는 가장 조용한 장기입니다. 그럼 왜 하필 다리냐고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혈액이 가는 길이 가장 길고 혈관 상태가 나쁘면 제일 먼저 문제가 생기는 곳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리는 몸의 막내입니다. 집으로 치면 가장 끝방, 수도관으로 치면 맨 마지막 수도꼭지입니다. 물이 약해지거나 관이 막히면 제일 먼저 이상이 느껴지는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다리 쥐는 혈액이 순간적으로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이 신호를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미 뇌로 가는 길목 어딘가가 서서히 좁아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 경고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쪽 종아리, 다음엔 발바닥, 그 다음엔 자다가 깨는 빈도가 늘어납니다. 몸은 계속 알려주는데 사람이 무시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어르신, 다리 쥐는 병이 아니라 경고음입니다. 경고음을 끄고 계속 달리면 결국 큰 사고가 나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왜 이런 경고가 생기는지, 몸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주 쉬운 비유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걸 들으시면 왜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지 분명히 이해하실 겁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 평생 살아오시며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본 것에 비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의 몸을 오래된 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은 지 60년, 70년 된 집입니다. 겉보기엔 아직 멀쩡합니다. 벽도 서 있고 지붕도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집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수도관 안에는 녹이 슬어 있고 난방 배관은 여기저기 좁아져 있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이 바로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새 파이프처럼 물이 시원하게 쭉쭉 흐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기름때, 녹, 찌꺼기가 조금씩 쌓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소리도 없이 말입니다. 문제는 밤입니다. 잠자리에 들면 몸의 혈압이 낮아지고 심장에서 밀어주는 힘도 약해집니다. 마치 밤에 물 펌프 힘을 줄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배관이 깨끗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안이 좁아진 배관이라면 물이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다리가 바로 그 끝입니다. 가장 먼 곳, 가장 마지막 수도꼭지입니다. 물이 부족해지면 제일 먼저 컥 하고 멈추는 곳입니다. 그 순간 근육이 놀랍니다. 물이 안 온다. 산소가 부족하다. 이렇게 몸이 비명을 지르는 것이 바로 다리 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건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같은 일이 뇌에서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뇌로 가는 혈관은 집으로 치면 가장 중요한 메인 수도관입니다. 여기가 완전히 막히거나 갑자기 압력이 확 올라가면 어느 순간 툭 하고 터집니다. 그게 뇌출혈입니다. 아니면 완전히 막혀서 물이 한 방울도 안 가면 그게 뇌경색입니다. 다리는 말합니다. 이제 한계다. 여기서 더 버티면 큰일 난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소리를 잡음처럼 무시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드는 비유가 있습니다.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나기 전 먼저 끝방이 차가워집니다. 사람들은 이불 하나 더 덮고 넘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집 전체가 얼어붙습니다. 그때서야 후회합니다. 다리쥐도 같습니다. 끝방에서 먼저 나는 신호입니다. 그걸 무시하면 언젠가는 중심부에서 사고가 납니다. 그 사고가 바로 뇌입니다. 어르신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할 말이 있습니다. 다리쥐는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순환의 경고입니다. 혈관이 늙어가고 있다는 아주 솔직한 신호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런 신호를 두고 잘못 알려진 민간요법과 오해, 오히려 몸을 망치는 행동들에 대해 제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행동 중 당장 멈춰야 할 것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어르신들께서 너무 쉽게 믿고 계신 이야기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말리는 행동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귀를 열고 들어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 오해입니다. 다리 쥐는 마그네슘 부족이다. 그래서 약국에서 마그네슘부터 사 드십니다. 물론 젊은 사람, 일시적인 근육 피로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 밤에 반복되는 쥐는 대부분 혈관 문제입니다. 마그네슘을 아무리 드셔도 녹슨 수도관이 깨끗해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이 안 나오는 집에 비누를 더 사다 놓는 겁니다. 문제는 수돗물이 아니라 관 안에 쌓인 찌꺼기인데 엉뚱한 데에 돈과 기대를 쓰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 오해입니다. 쥐가 나면 세게 주무르면 풀린다. 주무르면 잠깐은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경보음을 잠시 꺼두는 것뿐입니다. 원인을 해결한 게 아닙니다. 특히 혈관이 약한 분이 밤중에 강하게 마사지하면 오히려 혈압이 갑자기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쥐가 난다고 뜨거운 물에 다리를 담그는 분들입니다. 찜질방, 족욕기, 뜨거운 샤워.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뜨거운 물은 혈관을 갑자기 확 벌렸다가 순간적으로 압력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미 약해진 혈관에는 이게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리 쥐 때문에 밤마다 족욕을 하시던 72세 어르신이 샤워 후 어지럼증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검사해보니 뇌혈관이 이미 많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본인은 다리 때문에 한 행동이라고 하셨지만 몸은 이미 경고를 여러 번 보낸 뒤였습니다. 또 하나의 착각이 있습니다. 스트레칭만 열심히 하면 괜찮다. 스트레칭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보조 수단일 뿐입니다. 혈관이 좁아진 상태에서 고무줄만 늘린다고 물이 잘 흐르지는 않습니다. 어르신, 민간요법이나 한 가지 방법에만 매달리지 마십시오. 특히 반복되는 밤중 다리 쥐는 몸속 깊은 문제를 숨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언제 병원에 가야 하고 어떤 기준으로 움직여야 하는지 제가 실제 진료 기준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어르신들께서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막연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환자분들께 종이에 써드리는 기준입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리 쥐를 없애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 신호의 정체를 확인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첫 번째 원칙,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입니다. 다리 쥐가 한 달에 한두 번, 무리한 운동 뒤에만 생겼다면 조금 지켜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반드시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밤에 자다가 깨서 생긴다. 한쪽 다리에만 반복된다. 최근 빈도가 눈에 띄게 늘었다. 쥐와 함께 저림, 차가움, 감각 둔함이 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이다. 이 5가지 중 2가지만 해당돼도 저는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혈관 검사를 먼저 권합니다. 두 번째 원칙, 쥐가 왔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첫째, 갑자기 일어나지 마십시오. 밤중에 벌떡 일어나면 혈압이 순간적으로 흔들립니다. 이게 뇌혈관에는 치명적입니다. 둘째, 뜨거운 물에 담그지 마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렸듯 이건 불난집에 기름 붓는 행동입니다. 셋째, 세게 주무르지 마십시오. 통증을 없애려다 경고 신호를 더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하느냐? 누운 상태에서 발끝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겼다가 다시 풀어주는 동작을 숨을 고르며 20초 정도 하십시오. 이건 자극이 아니라 통로를 잠깐 열어주는 행동입니다. 세 번째 원칙, 아침과 저녁의 생활 관리입니다. 아침에는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을 드십시오. 약이 아닙니다. 밤새 끈적해진 혈액을 다시 흐르게 하는 가장 값싼 방법입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다리를 가볍게 움직이십시오. 산책이 아니어도 됩니다. 집안에서 발목을 돌리고 종아리를 천천히 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녁에는 잠들기 2시간 전 짠 음식과 술을 피하십시오. 밤중 혈압 변동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특히 국물, 찌개, 젓갈은 어르신 혈관에는 생각보다 큰 부담입니다. 네 번째 원칙, 검사를 미루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쓰러진 것도 아닌데요. 어르신, 병원은 쓰러지고 오는 곳이 아닙니다. 쓰러지기 전에 오는 곳입니다. 다리 쥐는 검사를 받아도 아직 멀쩡할 때 잡을 수 있는 신호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다리 쥐는 어르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나이 들면 몸이 보내는 정직한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찢어버리지 마시고 읽으셔야 합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어르신께서 두려움이 아니라 안심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도록 제가 진심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르신,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따라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마음을 놓으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 일부러 겁을 주는 이야기부터 꺼낸 이유는 하나입니다. 무섭게 하려는 게 아니라 지켜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진료실에서 너무 많은 분들이 그때 알았더라면 이라는 말을 남기고 가십니다. 그 말을 덜 듣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고장이 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점검이 더 필요해진다는 뜻입니다. 오래된 집일수록 관리만 잘하면 새 집보다 더 오래 버팁니다. 몸도 똑같습니다. 다리쥐 하나로 오늘 당장 쓰러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신호를 계속 무시하면 언젠가는 몸이 더 큰 소리로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선택할 시간이 없습니다. 어르신께서 오늘 기억하셔야 할 건 아주 단순합니다. 다리쥐를 없애려 하지 마시고 그 이유를 확인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뇌출혈과 같은 큰 사고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어르신들이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자기 발로 화장실에 가고 자기 이름을 잊지 않고 사는 삶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 시작이 이런 작은 신호를 제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혼자만 보지 마십시오. 형제, 친구, 이웃 중에 밤에 다리 쥐로 고생하는 분이 있다면 말로 설명하지 마시고 그냥 이 영상을 보내주십시오. 그게 가장 쉬운 배려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제는 그냥 넘기지 않겠다. 결심하셨다면 댓글에 숫자 하나만 남겨주십시오. 1번이면 충분합니다. 그 숫자는 어르신 자신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오늘도 어르신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늦기 전에, 겁나기 전에, 지금 이 순간부터 몸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그게 오래, 편안하게 사는 길입니다.